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이전에 제가 두 번 했던 수업이 있었습니다. 눈물 닦고 스피노자라고. 그래서 신승철 님이 쓰신 눈물 닦고 스피노자 동력에서 출간된 책이고 어, 이제 어렵지 않은 책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지만 굉장히 또 흥미로운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어떤 고통의 문제들에 대해서 스피노자의 어떤 접근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짧게 짧게 챕터 방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스피노자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이라면 적극 추천해 드리고요. 정말로 재밌게 접근해서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는 이제 여기 책에서는 아마 3장일 거예요. 이제 피해 망상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피해 망상에 관해서 과연 스피노자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피해망상이라고 하는 건 뭐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지 않는데도 본인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정신질환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사람, 그 타자라고 볼 수 있겠죠. 타인이 나에게 어떤 실제 피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 피해를 줄 것이다라고 사실 내가 생각하는 거죠. 그걸 이제 망상이라고 하는 거죠. 타인이 나에게 피해를 줄지도 몰라. 피해를 주고 있어. 혹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문제는 나의 생각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거는 전달되지 않아요. 타인이 나에게 정말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그게 이제 어쨌든 피해 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누가 나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다. 나를 끊임없이 괴롭힌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감정들이죠. 뭐 생각해보면은 요즘 더더욱이 이게 CCTV랑도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요즘 시대가 CCTV 플러스 우리의 어떤 스마트폰 자체들도 사실 우리가 이미 충분히 그런 피해망상에 시달릴 정도로 사실 그런 여건은 충분히 또 충족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피해를 조금이라도 실제로 한두 번 경험하게 되면 이것이 일종의 어떤 트라우마가 돼서 더더욱이 우리는 그런 피해망상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피해망상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맥락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 현실적이다. 이런 느낌이죠. 나름 현실? 그러니까 현실의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을 대신 뭐 한 거다? 이걸 과장했다는 게 문제예요. 실제로 그 타자가 나에게 그런 게 아니니까. 현실을 과장하고 그래서 왜곡된 어떤 믿음이죠? 나의 믿음이죠. 그 왜곡된 믿음을 갖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현실에 있는 감시, 도청, 해킹 등의 기술들은 실제로 존재하죠. 근데 그 기술들이 실제로는 나와 관련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죠. 현실의 삶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어떤 감시와 도청의 어떤 이제 그 대상이 되기에는 저도 보통 이런 이제 그 감시에 관련된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한테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다행인 건 우리가 그렇게 유명인이 아니라는 거에 감사하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뭐 그 일상에 있어서의 어떤 전방위적 감시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본다면야 사실 우리도 자유롭지 않은 건 맞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정도가 다르죠. 여러분 연예인들이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끊임없이 어쨌든 뭐 파파라치를 비롯해서 그게 아니더라도 끊임없는 어쨌든 이 대중의 시선에 의해서 감시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문제가 생겨도 더 크게 이슈가 되고요. 한편으로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어떤 감시 어떤 대상의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안심하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는 현실이 어쨌든 내가 그렇게 감시당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어떤 이런 초조함, 이런 피해망상에 시달리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 현실적으로도 그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이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분들은 그런 믿음이 되게 강력한 거고 자신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피해망상에는 저 초월적인 권력의 힘, 결국은 누가 나를 감시하는 그 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시의 주체. 결국은 이 감시 주체를 무언가 이것을 초월적인 어떤 주체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초월적 힘, 초월적 권력과 어떤 힘으로써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는 스피노자에게 되게 중요한 건 내재성이잖아요. 어떤 그 내재성에 우리의 내부의 힘이 있는데 초월적 권력의 힘과 내재적 삶의 힘에 대해서 우리 어떤 일상의 삶의 힘에 대해서 사실 혼동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왜곡과 혼동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망상의 원인으로는 자신의 어떤 결함, 적개심, 불만 등이 결국은 남에게 투사되어 자 그래서 원인이라 한다면 자신의 어떤 결함, 나의 결함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나의 어떤 결함과 어떤 적개심 이런 것들이 그런 불만들이 남에게 타인에게
투사가 돼서 타인에게 투사되어서 자신을 해칠 것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 타인에 대한 어떤 불만이 나에 대한 어떤 피해 의식으로 돌아오는 거죠. 사실상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의 평소에 어떤 결함, 적개심, 불만 같은 거를 내 안에서 해소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타인에게 전가시키고 근데 그 타인이 다시 나를 괴롭힐 거다라는 생각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결국 자기 내부에 존재하는 적개심과 같은 결국 무의식적인 어떤 층위를 내재적인 삶의 관계망에서 수정해야 된다. 이게 사실 오늘의 결론이에요. 사실은요. 스피노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관계망의 변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재성의 어떤 삶의 힘, 그 삶의 어떤 관계, 이 삶의 관계망을 변화시켜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나 안에서의 뭔가 흔들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 그 자체가 수정되지 않고서는 치유가 어렵다. 자, 이건 뭐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우리가 보통 이럴 때 약물 치료를 하게 될 텐데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망상을 일으키는 왜곡된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서 투여하는 거고 처음에는 이렇게 결국은 눈 조리개처럼 범위를 점점 좁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넓게 해서 문제가 이루어지니까 범위를 좁게 만들고 점차 넓혀주는 방식으로 약물 치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스피노자식의 대안은 약물 치료가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초월적이고 외부적인 힘으로부터 분리된 삶의 내재적인 힘과 지평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분리된 삶,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초월적 감시자가 있어 라고 내가 그런 거에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있는 건데 그거를 분리시키는 거죠. 분리된 나의 삶의 어떤 내재적 힘과 지평을 발견하는 것. 힘과 지평의 발견. 현실을 자유롭게 횡단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게 쉬우면 당연히 정신질환이 아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는 이제 스피노자의 어떤 관점과 접근을 좀 살펴보죠. 자, 그러면 스피노자는 신국가, 아버지와 같은 초월적 힘을 가진 존재들이 자신의 삶의 내면까지 들여다본다는 생각이 지배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라 예속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신, 국가, 아버지, 앞으로 계속 이 세트로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신과 국가, 아버지였던 그런 결국 이게 다 대표적인 어떤 초월적 권력의 힘이거든요. 초월자의 힘. 그런 존재들이 어쨌든 나의 삶을 들여다본다고 생각이 이게 지배하는 거. 이 생각이 지배하는 거. 초월자가 나를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떤 지배하게 된다라면 그럼 그게 결국은 뭐다? 예속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피노자도 우리는 계속 이 싸움을 벌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유인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게 스피노자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예속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어떤 신이나 종교적, 국가, 정치적 관계, 아버지, 가족의 어떤 관계 그런 초월적 힘을 가진 존재들이 내 삶의 내면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있다는 것에 계속 우리가 예속되게 된다라면 그럼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초월적 존재가 내 삶의 내재성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스피노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삶의 내재적인 원인이 삶을 움직이는 거죠. 내 삶을 움직이는 건 사실은 이건 어쨌든 외부잖아요. 결국은요. 이래저래 이건 외부고 나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내재적인 힘이란 내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내재적인 어떤 내재적 원인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나의 주어진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타인 혹은 초월자 시선에서 그래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스피노자는 얘기를 합니다. 권력이 아무리 강해져도 결국 그 작동 방식이 삶의 내재적 방식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 이거를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해도, 아무리 학교의 어떤 권력, 학교의 어쨌든 숨어있는 어떤 권위주의, 나의 어떤 직장, 국가, 가족, 이 나를 끊임없이 얽매인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선택하는 건 나거든요. 그거 자체가 바로 내 삶의 내재적 방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 내가 그것을 내면화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지. 결국은 내가 그 시선을 내면화하게 되면야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이 내면화 과정, 감시와 지배에 대한 걸 내 안으로 들여와서 나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뭔가 내재화하게 되면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거부하라는 거죠. 이 초월자적 힘에 대한 것의 내재화를 거부하고 역으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관계하고 다른 삶의 형태를 발견하려고 노력한다면 초월적 시선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것을 역으로 시선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닐까. 나의 시선으로 끊임없이 그걸 인식하고 뭔가 계속 강박적으로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이런 관계 자체를 벗어나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두는 것. 다른 인식을 두는 거죠.
다른 곳에다가 나의 관계망을 바꿔냄으로써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도 관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을 때 이 초월자의 어떤 감시의 시선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권력이 가진 힘에 의해서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과 삶의 내재적인 작동 원리에 의해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 중 누구를 택하고 싶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의존해서, 그죠? 권력에 의존해서 세상을 바꿀 것인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나의 힘, 나의 어떤 삶의 내재적인 작동 원리, 삶의 내재된 원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는가? 당연히 스피노자는 이 후자를 편을 드는 거죠. 우린 여기에 기대해야 된다. 여기 권력에 의존해서 바꾸려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초월적 힘이 권력이라면 결국 여기에 권력의 어떤 영장치죠. 권력이라면 지금 스피노자가 강조하는 건 영능입니다. 영능. 그래서 권력과 영능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초월자적 힘에 대한 압박과 억압이 권력적이라면 우리는 내재적인 힘을 통해서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게 영능이다. 세상에는 권력의 논리가 실지하는 듯하지만 정작 세상을 움직이는 건 권력자의 결정보다는 아래로부터의 민중의 영능에 있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민중의 삶 속의 어떤 그 힘, 세상을 움직이는 건 사실 우리가 얼핏 보면요, 우리 그 뭐 박정희, 뭐 이승만, 뭐 이런 독재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은 이 독재자들이 한국 사회를 많이 지배해 왔단 말이에요. 이름만 민주주의였지만 사실상 독재자가 많았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왜 희망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실제로 독재자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뭐였죠? 우리의 정치 시스템은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저 독재자들조차도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방식으로, 그죠? 왜곡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거지 대놓고 민주주의를 파기하지 못했어요. 그죠? 이건 불가능해요. 이승만 때부터 이미 그 미국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그 뭐랄까 강력한 감시를 또 우리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독재자들도.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틀은 자꾸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도 기회가 있다? 우리 민중에게 기회가 있죠.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의 주인공이 결국은 민중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상을 바꾼다라고 했을 때도 세상을 움직이는 건 결국은 권력자의 결정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민중의 그 영능에 있다라는 거예요. 민중의 영능이다. 민중의 영능에 의해서 사실 세계는 변화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정말 독재자들이 많은 걸 쥐락펴락할 때 결국은 그것을 지켜보다 못해서 결국 폭발해서 민중이 결국은 아예 민주주의의 어떤 방식을 더 바른 길로 끌고 가는 거죠. 그 힘으로 끌고 갑니다. 알겠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없이 시행착오를 하고도 있지만, 그죠? 자, 여하간 잠시만요. 지금 갑자기 아마 사운드가 자꾸 꺼졌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민중의 삶 속의 힘과 같은 영능이 모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고 시계추처럼 똑딱거리는 지루한 일상을 결정하는 것도 본인의 영능이 한 일이에요.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이죠. 크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지만 나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는 항상 일상에 지루한 삶 뭐 이걸 생각하잖아요. 일상이 지루하다 뭐 이런 얘기들. 근데 그런 거조차도 결국은 누가 바꾼다? 내가 스스로 바꾸는 거죠. 지루한 일상을 결정하는 것도 이 결정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 결정도 결국은 나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나의 영능이에요. 내 영능을 통해서 바꿔야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그 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고 자신의 삶의 내재적인 자기 원인에 따라 창조적인 영능에 기반하여 세상을 바꾸려는 움직임이야말로 변화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포인트. 어찌 보면. 내가 변화하고자 한다면 그 힘은 전혀 다른 방에 흘러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하루의 삶을, 저는 오늘 하루 동안 스케줄이 없어요. 지금 가장 이제 한가한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직은 강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저는 오늘 하루 그냥 자기로 결정을 해도 돼요. 오늘 하루는 또 자자. 이렇게요. 근데 계속해서 자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잠을 자겠죠. 계속 놀게 되겠죠. 결국은 아침에 오늘 추운데도 불구하고 그래 오늘 나와서 수업하자. 자면 뭐해? 라고 하면서 결국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많은 어떤 그 방향성들은 좀 더 나를 쉬게 만들 수도 있고 나를 더 억압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걸 결국 이겨내고 선택하는 건 나의 어떤 역할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있는 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관계 맺기를 할 것인가. 예. 앞으로도 이제 저도 이제 올해는 2021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어떤 뭐 이런 취미 수업들을 많이 열어보려고 하는데, 결국 그것도 제 힘에 달려 있는 거죠. 제가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맺고자 노력할 것인가. 그러니까 늘 수험을 준비하는 학생들과의 관계만을 선택해서 살아가도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삶이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 삶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을 만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저의 도움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받게 되는 힘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를 새로 맺는가는 내 선택에 달려있다. 결국 우리의 사랑과 욕망도 영능의 힘이다 라고 스피노자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랑과 욕망이 등장을 하죠. 스피노자에게 중요한 사랑과 욕망.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욕망도 결국은 이 영능의 힘에 달려있는 거고, 초월적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고 느끼는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힘인 거예요. 군대, 감옥, 학교, 병원처럼 권력이 강력한 배치를 만들어내는 공간에서도 사랑과 욕망의 힘인 영능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만약 모두가 권력이 원하는 방향과 반대로 움직인다면, 다른 방식으로 각자의 힘대로 움직인다면 권력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권력이라는 것도 우리가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반대로 움직인다면 그 권력은 움직여지지 않는다. 사실 뭐 대단한 권력까지 얘기 안 하더라도 여러분 있잖아요. 반에서 1등 중심주의가 만약에 문제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등수를 안 깔아주면 되잖아요. 1등이 왜 가치가 생기는 거죠? 1등 밑에 2등 있고 3등 있고 4등 있고 막 쭉쭉 하다 보면은 요즘 반에 한 30명 되죠? 30등이 존재하니까 1등이 빛나는 거잖아요. 솔직히 지금 수업 듣는 분들 중에 뭐 저 세대보다 더 위로 가면 갈수록 한 반에 인원 많았죠. 그러니까 50에서 60명일 때 1등이랑 솔직히 지금 반 1등이랑은 어마어마한 차이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신기해요. 1등이라고 하면 괜히 그 아우라가 있죠. 1등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이미 우리나라 사회가 항상 최우수자에 대한 너무 많은 어떤 영광을 주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등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뭘 갖고 이 등수를 매겼냐라고 했을 때 그 과정이 만약에 정당하지 않거나 굉장히 천박한 사유다라고 한다라면 내가 안 깔아주면 될 문제예요. 이탈하면 됩니다. 결국은요. 나 안 해. 시험 거부. 이러면 되잖아요. 자, 모두가 이 시험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 아무 내 삶에 도움도 안 되고 억지적 주의식 교육만 하고 앉아있다라고 하면 시험을 거부해버리는 거죠. 학교를 거부한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1등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반에 몇 명 안 앉아있는데. 그렇죠. 결국은 뭐 우리가 이제 이 등수 중심주의에서도 그렇겠지만, 이 사회의 어떤 권력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그 권력 밑으로 깔아주고 있고 그 권력의 힘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수긍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자가 힘을 더 휘두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뭐 최근에 제 개인 사적 견해지만, 물론 반대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갑자기 뭐 이명박과 박근혜를 사면하자 뭐 이런 얘기가 여당에서 나온다라는 것도 일종의 코미디다. 왜냐면 뭐 그런 애초에 지금 그 권력자들을 사실은 내려오게 하게 만든 힘은 사실은 이게 어쨌든 민중의 혁명에 가까웠죠. 그래서 민중의 힘에 의해서 권력을 국민의 어쨌든 권력으로 그 자리를 내려오게끔 한 건데, 그것을 지금 정부 여당의 그 단순히 어쨌든 그 대권 후보자가 자신의 어쨌든 이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갑자기 그런 카드를 꺼낸다라는 건 일종의 코미디에 가깝다. 국민은 그걸 허락한 적이 없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전체 국민 중에 뭐 90% 이상이 이제 좀 용서해주자, 너무 불쌍하다, 뭐 이런 어떤 말 그대로 그 전체적인 분위기 흐름이 이미 깔려 있다면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도 아닌데, 마치 그러니까 이게 권력자들의 일종의 그 난센스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당연히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힘이다. 물론 역으로 꼭 정치적이어야만 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런 삶에 대해서도 다 만약에 실증을 느낀다라면 여러분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도 여러분 삶의 어떤 내재적 힘을 다른 곳으로 연관해서 살 수 있겠죠. 전혀 세상 일에 사실은 그냥 눈을 뭐 보지 않고 살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삶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자본주의 어떤 틀 안에서도 벗어나는 힘, 그런 것들은 뭐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쉽진 않겠죠, 당연히. 지금 말하고 있는 스피노자의 생각들은 사실 한없이 이거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들게끔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어려운 거죠. 원래 우리가 삶에서 쉬운 게 오히려 너무 당연하고 쉬운 게 되려 이상한 겁니다. 그게 오히려 권력적인 초월적인 힘에 대한 어떤 의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거죠. 항상.
쉬운 길이고 안전한 길이라는 건 그만큼 그게 뭔가 우리를 예속시켰다라는 바로 그 증거이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자신이 그러면 감시당한다는 망상은 왜 발생하는가 라고 했을 때 에티카 4부에 이런 표현이 있대요. 인간의 예속 또는 정서의 힘에 대하여 라고 하는 그 4부. 그래서 그 에티카 4부의 정리 1회, 에티카 4부 정리 1회, 그릇된 관념이 소유하는 어떤 적극적인 것도 참다운 참인 한에서 참다운 것의 현재에 의하여 제고되지 않는다. 이거 정말 말 어렵게 쓴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그래도 신승철 이 저자님의 해설을 보면 훨씬 간단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지하게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릇된 관념이 소유하는 어떤 적극적인 것도, 그러니까 그릇된 관념이 소유하는 어떤 그 적극적인 것도 참다운 참인 한에서 참다운 것의 현재에 의하여 제거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우리는 외부의 힘에 압도당할 때 그 외부의 힘에 대한 그릇된 표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외부의 힘에 압도당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1등 지상주의든 아니면 현재 어떤 뭐 자본주의 체제든 모든 게 다 어때요? 외부의 힘에 압도당한 거죠. 그 외부의 힘이 나를 압도한다. 나를 압도한다면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잘못된 표상, 잘못된 어떤 이미지를 그리게 되어 있는 거죠. 잘못된 표상에 사로잡히게 된다. 우리가 잘못된 표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거짓된 관념을 발생시키는 외부의 힘이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 한, 이 힘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 그릇된 믿음, 잘못된 표상에 우리가 맹목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믿음은 계속되게 되어 있죠. 이보다 더 강력한 새로운 힘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속되기에 망상이 그릇된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피해망상이라는 게 결국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죠. 외부의 힘이 나를 압도하고 그 압도된 힘에 의해서 나는 잘못된 표상을 그려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잘못된 표상의 그림 속에 사실은 과감하게 벗어나야 되는데 그 벗어남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 그릇된 관념이 소유하는 어떤 적극적인 것도 이 참다운 참인 한에서 참다운 것의 현재에 의하여 제고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초월적 권력의 시선이 있는 곳에서만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스스로 윤리적으로 미학적인 행동을 할 역능이 있다는 것을 스피노자는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거되지 않는 삶, 제거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외부의 힘에 대해서 스피노자는 일단 얘기를 했고 그것을 이제 이겨내는 방법으로 역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적 권력의 시선이 있는 곳에서만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스스로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 항상 권력의 시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곳, 않는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스스로 윤리적이고 미학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자율적인, 스스로, 내가 한다는 거죠. 스스로 선택하는 어떤 윤리와 미학적인 어떤 행동, 그 역능이 있다. 저마다의 강렬한 사랑과 욕망이 있다면 우리 삶을 감시 통제하는 초월적 권력보다 더욱 강해져 이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거죠. 사랑과 역능이 보이지 않는 힘인 것은 그만큼 눈에 띄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보이지 않는다? 눈에 잘 안 띄니까 말 그대로. 자, 그래서 그럼에도 우리 삶은 외부에서 영향을 미치는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과 관계 맺는가에 따라 그리고 현재 내 삶의 형태나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자, 그래서 계속 같은 얘기로 돌아오고 있죠. 최종적으로 그런 강한 권력이 뭐 있고 이렇다 할지라도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 맺는가에 따라서 우린 그것을 탈주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스피노자를 나중에 들레즈가 굉장히 이제 차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보여요. 지금 글을 읽을 때도 다른 관계를 맺는다? 어떤 그 들레즈의 어떤 탈주 같은 개념이 느껴지죠. 노마드 같은. 뭔가 변형시키는 것. 기존에 정주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이동하는 거죠. 다른 관계로. 변형시키는 것. 권력의 시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어쨌든 기존의 어떤 정주성 안에 멈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 느낌.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이 주장과 이 들레즈의 어떤 탈주의 어떤 개념과 상당히 이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외부에서 영향을 미치는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과 관계 맺는가에 따라 그 현재 내 삶의 형태나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생명과 공존하고
나의 어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자연의 어떤 생명체들과도 생명과 공존하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삶은 세상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스피노자에게 욕망은 부정적 용어가 아니다라는 걸 파악하셨을 거예요. 보통 욕망은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통념들이 많은데 스피노자는 사실 이제 그 당시에 근대 철학자들과 달리 이 욕망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사유를 했고 실제로 현대 철학자들 중에서도 그래서 이 욕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까 그 들레주와 가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욕망에 대한 긍정성이 있는 거죠. 나의 욕망이니까 내 내재적인 영능을 펼쳐내는 욕망이죠. 그게 세상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나의 욕망인 거야. 나의 그 욕망이 세계를 변화시킨 거죠. 오히려 세계에 내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세계를 어쨌든 새로운 세계로 변화시키는 것. 초월자로서의 아버지의 표상 및 남성성은 부엌을 새로운 형태로 받아들이고 여성의 입장이 되는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갑자기 부엌이 왜 나왔냐? 말 그대로 그 아버지의 어떤 권위주의나 이런 것들도 전혀 다른 방식의 배치를 통해서 바뀔 수 있는 거고. 세상은 초월적 원인이 아닌 내재적인 자기 원인에 움직이는 거라는 걸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재적인 자기 원인. 결국 초월자의 힘이 그 힘에 사로잡혀 떨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림자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초월자의 힘이 그 힘에 사로잡혀 떨고 있는 사실은 뭐다? 나의 힘이라. 이거 되게 좋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무시무시해 보이는 그 초월자 힘이 알고 보면 뭐다? 자기 자신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림자다. 그렇죠?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결국은 나의 그림자예요. 떨고 있는. 그럼 내가 안 떨면 그 초월자의 힘도 약해지는 거죠. 우리가 무의미라고 여겼던 영역에 주목하는 것. 왜냐하면 의미 있다고 여기던 것들은 주로 초월적 관계와 초월적 권력과 관계가 있을 뿐이에요. 초월적 권력자와 똑같은 시선을 갖는 게 아니라 사랑과 변용의 움직임에 따라야 된다는 것. 초월적 권력자의 똑같은 시선을 갖는 게 아니라 사랑과 변용, 모디피케이션 기억나시죠? 변용의 움직임에 따라야 된다. 내재적 영능에 기반한 신체 변화를 만드는 것이 바로 변용이며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재적 영능에 따라 영능에 기반한 신체 변화. 그냥 사유 변화가 아니죠. 신체 변화를 만드는 게 결국은 변용, 모디피케이션. 그때 그 얘기를 했었죠. 스피노자가 가장 중요했던 요것을 만들어내면서 그게 변용이며 곧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피해망상에 대해서 짧게 생각해 봤습니다. 스피노자의 피해망상. 그래서 이 피해망상에 대한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앞으로 계속 이 관계에 대한 변화, 새로운 어떤 변용 이런 단어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스피노자의 핵심이니까. 스피노자 철학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그리고 뭔가 아까처럼 초월적인 신에서 벗어나서 사실은 신은 내재된 방식이거든요. 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게 범신론자라고 많이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스피노자는 우리 안에 곧 신이 있는 거고 자연이 곧 나고 인간과 자연의 모든 일체성에서 사유를 한단 말이에요. 전 우주적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피노자의 어떤 기본적인 틀 안에서 그가 이런 뭐 피해망상, 우리 다음 시간에 뭐 강박증, 신경증 이런 것들도 다뤄보겠지만 그런 부분도 대부분 접근에 대한 해결 방법은 비슷합니다. 근데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철학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뭐예요? 계속해서 곱씹어보고 새롭게 사유해보고 그 새로운 길에 대해서 결국은 나도 뭔가 실천하기 시작할 때 그때 진짜 내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새해잖아요. 2021년 새해인데 무언가 내 삶의 어떤 관계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 그냥 안다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배웠다가 아니라 내 삶의 어떤 변화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 내 삶의 어떤 영능을 펼쳐 보이고자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